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할 건 LNF, 뭐 다들 아시는 회사일 텐데, 저는 이제 LNF를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좀 주되게 보고 있는 산업 쪽이 ESS 쪽을 좀 보다 보니까, 평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자료나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뭐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선 그 ESS 관련된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같은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거의 한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전체적 경쟁적으로 막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그 뭐 탄소 배출 제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들 최대한 좀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준수를 하면서 짓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나 원전 같은 것들 신재생을 짓게 되면 이제 거의 ESS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이 ESS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만큼 향후에 이제 ESS도 그만큼 이제 수요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다들 알겠지만 지금 전기가 가장 핫 이슈잖아요. 이게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 전력 수요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 전력 생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게 ESS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 단순히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ESS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전력 시스템 구성에서 어떤 양적인 팽창 부분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에서 ESS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전력 설비를 이렇게 구축을 할 때 그 전체 캐파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냐가 되면 이게 평균 수요가 아니라 피크 수요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이건 뭐 이런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정 시점에 그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용량을 놓고 그 맥스에 맞춰서 전력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 피크 수요만 맞추게 되면 평소에는 거의 뭐 절반도 쓰지 않다가 특정한 시점에만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맞추게 되면 전체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때 막 에어컨 틀고 하면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뭐 피크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게 되는데, 그게 됐을 때 항상 이 최대 피크치에 맞춰가지고는 이 전력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용과 시간들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ESS로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력 설비를 구축할 때는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만약에 피크 시간대에 어떤 그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그때는 ESS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끌어가지고 요 피크 타임에 대응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ESS가 단순히 예전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담아두는 어떤 저장 백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은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떤 전력 설비 쪽에서 피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ESS를 늘리게 되는데, 이게 뭐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ESS를 그만큼 예비 전력을 담아두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ESS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피크 타임에 전력 수요를 대응한다로 지금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와 요 AI 데이터 센터도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특히나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요 AI 데이터 센터가, 이 아까 피크 수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양이 훨씬 많은, 여기서는 뭐 충격 부하라고 하는데, 피크라고 하기보다, 피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답니다. 그게 AI에서는 대표적인 게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하는 단계에서 전기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데, 통상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뭐 전기 용량이 보통 한 5에서 10메가와트 정도인데, 이게 학습이나 추론을 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50에서 200메가와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던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기 설비를 가지고는 이런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 발전이나 송정망이 따라오기 어려운 환경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ESS로 활용을 한다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그 건설하고 있는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ESS가 없으면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빅테크라든지 여러 그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가 되면 거기에는 ESS가 항상 필수로 그 이제 들어가게 된다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ESS의 수요도 그만큼 따라간다로 놓고 보면 거의 이제 한 2030년에서 33년까지는 ESS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ESS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거의 다 LFP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ESS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그 배터리 효율성보다는 그냥 싸게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전기를 충전시켜 놓는다를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를 쓰는데, LFP 배터리는 전부 다 거의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쌉니다. 현재 한국은 이제 NCM 계열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이게 중국산하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게 되는 거고, 더 문제는 현재 한국에 있는 그 셀 업체들은 아직까지 LFP 배터리 양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엔솔에서 이제 LFP 배터리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여전히 가격적인 거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중국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업황도 안 좋은 데다가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가격 경쟁도 안 되니까 거의 이제 죽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많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ESS 쪽에서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 쓰는 걸 점점 이제 막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거의 한 80% 이상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중국산을 더 이제 그 못 쓰게끔 줄여 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은 현재 이제 한국산 배터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이제 ESS 사용되는 LFP 배터리는 중국 걸 줄이고 대신 한국산 LFP를 써야 된다가 이제 현재 주어진 상황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향후 미국에서 ESS 설치량이 뭐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대신 뭐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산 배터리를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요쪽은 해당이 없고, 여기에 관련된 건 지금 이제 미국 시장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뭐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 그 셀사의 그 ESS 관련된 수주 내역을 좀 보게 되면, 엔솔이 현재 제일 많은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20기가와트 수주받았고, SDI도 테슬라 쪽에 이제 10기가 정도 수주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NFB 배터리를 납품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엔솔이 그 ESS 쪽에는 일단 수주량도 되게 많고, 앞으로 더 분량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쪽이긴 하지만 자동차용 배터리보다는 그 중에서 ESS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좀 그걸로 좀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현재 계속 좀 주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찾다 보니 LNF가 이 ES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로 보여서 좀 준비를 했는데, 회사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전기차라든지 ESS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그냥 양극재나 여기에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한 4.5조 정도고, 그동안 2차 전지 쪽은 주가가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52주 요거 최저가 고가를 놓고 보면 거의 한 3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 올랐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 많이 올라서 거의 한 3배 정도 좀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 주주는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대표이사 관련된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거의 소량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주주 관계가 되게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현재 이 회사는 지금 적자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라 상황인데, 적자라서 어떤 재무적인 걸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내러티브한 부분만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좀 현재 LNF의 상황을 놓고 보면, 주된 고객사는 테슬라입니다.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되는 배터리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제 고급 부부들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테슬라에도 일부 직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테슬라향으로 양극재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테슬라 쪽 부분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 쪽입니다. 현재 미국 쪽에 전기차 보조금 이제 중지가 돼가지고 판매가 많이 줄었는데, 그나마 LNF는 다행인 게 유럽하고 중국 쪽인데, 유럽, 중국 현재 모델 Y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의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한국 양극재 공급하는 회사들이 미국향 부분이 많은데, LNF는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향 매출이 3%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 쪽요 전기차 수요 급락에서는 그나마 좀 자유로운 상황이고, 주 고객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거기 자율주행 택시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도 이제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도 현재 LNF의 NCNMA 양극재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거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2차 전지 업체에 비해서는 기존 흐름의 어떤 매출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양극재 출하량은 작년보다 한 30-40% 정도 늘어나는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업 측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난 부분이 있고,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LNF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 한 3분기부터 양산을 현재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을 제외한
제외하고 LFP 쪽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LLF밖에 없다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LFP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LLF의 양극재를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정식 계약은 없지만 엔솔이나 국내 셀이나 미국 셀 업체하고 현재 납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LFP 비용은 3만 톤 예상, 내년에는 이제 6만 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 업황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3분기부터 LFP 양극재가 양산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게 요 탄산리튬 가격, 그러니까 2차전지 쪽 부분들은 거의 탄산리튬이라든지 요 소재 가격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오늘자까지 가격인데, 오늘 상반기에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떨어지고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판가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도 좀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그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적자가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요 탄산리튬 같은 요 소재 가격들이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재고사산 평가 손실액들이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리 확보해 놓은 요 탄산리튬 가격 그 재고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무적으로 요 평가 손실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요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779억의 이제 환입이 같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826억이 나왔는데, 이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만큼의 플러스 효과가 나와서 영업이익이 826억이 나오는 상황이 돼 있고, 1분기에 그 인식이 될 평가 손실 환입액은 지금 한 46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1분기도 거의 흑자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제가 이거는 자료를 다 못 찾았는데 지금 한 그 LF의 현재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작년 4분기 한 3천억 정도 남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780억 정도 빠지고 1분기에 460억 빠지면 그래도 거의 뭐 한 2천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올해 남은 분기 동안 계속해서 요 손실 환입이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은 거의 플러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존 업황 살아나고 LFP 양극재 이제 신규로 들어가고 탄산리튬 가격 때문에 판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잡혀있던 재고사산 평가 손실들이 이제 환입이 되면서 재무제표에서도 이제 플러스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좀 회사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뭐 계속 적자라서 뭐 재무적인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이 가이던스만 현재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올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면 워낙 3년 내내 적자를 보다 보니 일단은 재무적인 구조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 부채 비율도 거의 한 470% 정도, 그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재무적인 요소, 현재 돈이 없다가 가장 큰 리스크고, 지금 테슬라의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 기존에 되어 있던 3.8조짜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가 떴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용으로 나가야 될 양극재 부분이 이제 계약이 일단 해지가 됐는데, 요거는 뭐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 일단 기존 계약은 해지를 하고 요 사이버 트럭 만들어지는 상황 보고 이제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테슬라 쪽에 매출이 줄어든다가 되면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여전히 전기차 쪽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차 전지 실적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쪽 전체가 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이런 업황을 같이 이제 묶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황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가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걸 보는 거는 어떤 전기차 쪽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요 LFP, ESS 들어가는 LFP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탄산리튬 가격을 통해서 올해는 좀 재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 내년은 훨씬 더 올해보다는 좋겠다라고 보여서 현재 일단 1차 매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트래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잘 들었습니다. 네, 생각한 아이디어 실현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뭐 실현이라면 뭐 어떤 쪽 말씀일까요? 그냥 뭐 어, 투자 어, 기간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실현이 안 되면 나는 뭐 이게 아이디어가 실패했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LFP 양산이 3분기인데 이게 뭐 밀린다 계속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 상황이 된다가 되면 일단 그때는 이제 털고 나와야 될 상황이고 제가 좀 사실은 이게 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턴 어라운드 하는 주식은 내가 참 뭐가 잘 안 맞는 쪽이어가지고 이게 조금은 저도 좀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 3분기부터는 LFP 양산 시작한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가는 부분인데 일단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는 같아요. 좋아질 거고 내년은 일단 올해보다는 일단 저는 내년 이후까지는 보고 갈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내년 업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좀 질문 드리면 예, 그 LF가 그 뭐야 삼원기 기반의 양극재 예. 대응하던 회사 이게 그 ESS 쪽 대응하려고 LFP 쪽 양극재를 한다고 하면 이게 라인이라던가 공정이 호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새로 다 구축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어찌됐든 얘네들을 매출 포지션이나 뭐 그러니까 뭐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의 어떤 비중이라던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ESS 쪽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얘네들은 EV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좀 선택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EV 쪽이 이제 기존에 하던 상황인데, 그 대부분의 EV가 테슬라 향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다른 양극재 회사보다는 기존 본업은 적어도 플랫은 일단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업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ESS를 보는 거죠. 그 혹시 테슬라 솔벤더인가요? 아니면 솔벤더는 아니죠. 그렇죠. 일단 네. 그 그러니까 엔솔, 얘네들 예,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네요. 그러니까 엔솔 통해서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네네. 대략 그 MS 비중이 한 20에서 25% 정도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네. 정도고, 얘네들이 직납하는 것도 있거든요. 직납하는 거는 뭐 사이버 트럭 같은 쪽, 일부는 직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음. 비중은 좀 큰 편입니다. 한 20% 이상이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게 예, 뭐, ESS 쪽도 좀 좋아질 것 같고, EV도 테슬라 비중이 높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리튬 가격 반등하고 해서 흑자 전환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멀티플을 한 몇 배나 줘야 되는 회사라고 좀 보시는 건지, 아, 그게 좀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이제 기존의 2차전지 회사들은 전부 다 고밸류잖아요. 네.
거의 뭐 보통 한 40배 이상씩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멀티플을 좀 예상하기는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게. 아니면 약간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현재는 마이너스라서 뭔가 이게 밸류를 계산하기도 좀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아직은 뭐 배터리 쪽에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은 좀 염려가 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뭐 네, 질문 없으신 형님 포트 한번 간단하게 언급 주시죠, 형님. 네. 나 2월달은 좀 바빴어요. 이게 이번에 그 조정 구간이 좀 나오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거의 여전히 주력인데 이제 더 이상 느리지 않고 현재 있는 걸로만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방산 쪽은 이제 풍산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뭐 좀 방산 쪽은 현재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조선소도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조선도 일단 저는 이제 포트에 다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현재 반도체 증권이 현재 메인이 되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 쪽에서는 제가 그냥 그 실적 플레이로 전력기기 쪽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ESS 쪽 부분들 좀 추가를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그 하락 구간 동안 반도체를 조금 더 느렸고, 거기에 이제 LNF 좀 추가를 했고요. 화장품은 아직도 조금 물음표여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 방사는 다 이제 매도했고, 원전을 조금 느렸습니다. 투산 엘러빌티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S&T 에너지랑 한택은 좀 비중을 좀 더 늘렸고요. 그래서 원전과 에너지 쪽 부분을 좀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 정도. 그 다음에 증권 쪽은 삼성증권을 좀 하나 더 추가해서 요 키움이랑 두 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개별주로는 하이브 들어가고 있고, 오늘 삼양식품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항상 저는 21선에 안착이 되는 거 보고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거란데, 딱 오늘 위치가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삼양식품 일부 좀 매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좀 많이 바빴는데, 실적 시즌에 이번에 전력기기 쪽 트레이딩 가지고 좀 수익이 좀 괜찮게 났었고, BTS 조금 느리고, 이번에 저는 이제 두산하고 파미셀도 다시 매수를 했는데, 파미셀이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얘는 전체 다 정리하고 이제 두산만 다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판 쪽이랑 SSD 일단 1차 배수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얘기했던 일단 LNF는 현재 그냥 1차적 매수만 해서 현재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볼 텐데, 어차피 저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까지를 보고 갈 거기 때문에 좀 긴 텀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그 조정 나왔을 때 인버스 팔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쥐고 있다가 뭐 계속 마이너스인데, 얘는 어쨌든 계속 그냥 해지 차원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저는 설 연휴부터는 다시 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제는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게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게 더 이상 뭔가 올라가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 반도체는 일단 있는 부분만 가지고 쭉 가자,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중이고, 화장품은 여전히 좀 고민이 되는 섹터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가 현재 제가 최근의 포트 상황입니다.